맞이해 주시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KT 융합기술원의 인프라에 대해서 기술 전략 팀장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마케팅 연구소라든가 콘텐츠 센터, 신사업 전략, 프로젝트 운영, 교육연구소에서 비슷한 시장 구조하고 사업 전략 쪽으로 회사 내에서 캐리어를 쌓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코로나 이후 생태계인데, 제가 좀 코로나 이후를 저희도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라 아주 이거나 제가 뭐 드릴 게 있고 서로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이슈들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오픈랩이라든가 그런 것들 말미에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는 저희한테는 처음에 900명 대구에서 터졌을 때 그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샥이었죠. 네. 그리고 일정 부분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도 회사에서 재택근무하라고 그러가지고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화상회의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런 쪽은 이제 락다운 상태에 있고요. 스테이 앳홈 하라고 그러고 미국에 계신 트럼프는 계속 이제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도 약간 우리하고 달리 신문을 보면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은 아직도 공포가 좀 드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크리켓, 배드민턴부터 해서 뭐 모든 축구, 야구 경기까지 모두 서스펜드 되거나 포스트폰, 캔슬 되거나 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남자들이 계속 맥주 소비량은 거의 동일하다고 그럽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과거와 똑같이. 그리고 가정폭력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계 자료들 좀 최근에 좀 찾아보니까 여기 온다고 그래서. 그래서 인터넷 뭐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여기 제일 위에 게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검색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악을 듣고 뭐 넷플릭스를 보거나 또 게임을 하거나 그런 비중들이 집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먼슬리피로 계속 월 통신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럼 월 구독료로 어떤 걸 내고 싶어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넷플릭스, 디즈니, 이런 프라임 비디오 같은 이런 동영상들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스포티파이라든가 뮤직, 음악 쪽을 듣고 싶고 또 뉴욕타임즈 또 정기 뭐 아시다시피 구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임 같은 거, 엑스박스 라이브라든가 이런 쪽. 그래서 이런 앞에 보셨듯이 이런 집에서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보고, 듣고, 읽고 뭐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불량들이 높더라 나타났고요. 제가 통신에 따다 보니까 통신 트래픽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트래픽은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뭐 여기 저희가 조금 원문을 가져다 보니까 친절하지 못하게 조금 불편하게 좀 해드리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트래픽들이 60% 이상 서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패턴도 데이터 패턴도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로드, 업로드를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다운로드 스트림도 보니까 기존에는 피크치가 이제 다운로드를 밤 9시가 다운로드 피크치였는데 7시, 8시로 바뀌고 있고 업스트림 스피크는 업스트림 이렇게 파일들을 올리거나 여러 가지 서로 화상회의를 하거나 그러면서 이런 업스트림 같은 경우는 아침 9시에서 오전 8시에서 6시까지 그러니까 하루 일과로 바뀌었다. 대부분 버진 미디어에서 보니까 95%의 이런 업스트림 트래픽이 데이타임 동안 일어나고 있고 이것들은 대부분 다 파일들을 올리거나 코퍼레이트 네트워크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또 비디오 스트리밍 같은 것들을 많이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식료품 쇼퍼들, 그러니까 월마트, 인스카트, 뭐 이렇게 타겟 이런 앱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문하는 다운로드 숫자들이 이렇게 확 늘고 있고요. 물론 약국이라든가 그런 데 가는 데는 줄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우버도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우버 실적이 그닥 뭐 전혀 빵일 줄 알았는데 아시다시피 우버 이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 배달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실적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최근에. 그 트래픽 패턴은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웹 컨퍼런싱입니다. 그리고 그로서리 델리버리 이런 것들이 좀 트래픽 패턴들이 계속 이쪽으로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비디오 앱도 저희 회사도 뭐 비디오 앱을 갖고 있지만 이런 구글에서 하는 행아웃 미트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팀 그리고 여러 가지 하우스 파티 이런 것들이 각 지역별로 미국에서는 구글의 행아웃 미트가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여기 이제 프랑스라든지 쪽은 팀 이런 쪽으로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디오 스트리밍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 중심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다.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 C는 이제 중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3차전에 승리했다. 그리고 유럽인들이 보이는 것만큼 배운 사람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부자들이 실제로 가난한 사람보다 면역이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뭐 이런 종교가 환자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소비 없는 사회에 석유는 쓸모없다. 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지면으로 보셨겠지만 원유 ETN, 뭐 ETF 투자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우리 황사 얘기도 아까 하셨지만 지구가 매우 빨리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집에서 사람들이 일도 잘하고 있고 뭐 패스트푸드 안 가도 먹는데 지장이 없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제일 마지막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상당히 소중히 다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교훈적인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도 많이 알고 있는 버핏도 이 환경에서 보니까 지난해 수준으로 승객들이 비행하려면 2, 3년 걸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뭐 아메리칸, 델타, 사우스웨스트 모든 미국 항공 주식을 다 한 60조 정도를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쇼크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쇼크들이 이분들이 왜 이런 의사결정을 했을까?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성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좀 적어본 분들 그리고 저희보다 앞서 좀 연구하신 분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메리 미커라고 좀 KPCB 요즘 다른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처음에 모건스탠인가 그쪽에서 인터넷 처음에 2000년도 초반부터 나왔을 때 인터넷 트렌드란 리포트를 매년 쓰시면서 굉장히 유명한 인터넷 트렌드에 대한 어떤 그 전망을 계속 하시는 분이고요. 이분 리포트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업계에서는. 이분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바이러스 이상향에서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잘 될 거다. 그리고 음식물, 생필품이나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회사들 이런 것들이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서 더 소중하게 더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 기반 서비스들이 더 커스터머들을 많이 도울 거고 그리고 라스트 마일 델리버리 그러니까 배송이 상당히 중요해질 거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은 디지털 세상에서 더 효율적인 수 있도록 경쟁하는 것들이 굉장히 향후의 기업 생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쓰셨고 이것들을 인용했던 어떤 블로거 이름 보니까 이게 쿠팡 얘기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잠깐 아마존 주가도 보셨지만 최근에 아마존이나 쿠팡 이런 회사들이 약간 이런 클라우드 베이스드 그리고 이런 생필품, 온라인, 라스트 마일 델리버리 이런 쪽에 강점을 가진 회사들이고 이런 강점을 가진 회사들이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상당히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메리 미커가 얘기하는 거는 쇼핑, 음식, 교육, 기업 등 많은 비즈니스 접점이 비대면으로 되거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요구가 증가될 것이다. 그쪽으로. 그리고 재택근무가 보편화돼서 워크라이프가 리밸런싱 될 거다. 그리고 헬스케어에 대해서 원격 진료, 그리고 AI 기술 도입, e스포츠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얘기들을 이제 메리 미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아시면도 있겠지만 로버트 라힐이라고 그 클린턴 행정부 때 노동부 장관 하시던 분인데요. 이번에 이제 최근에 이제 영국 가디언 기고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4가지 클래스가 디바이드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원격 근무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원격 근무가 이제 카스트 제도로 하면 최상위층입니다. 이 사람들은
랩탑을 이용해서 집에서 화상회의라든가 전자문서를 다룰 수 있고 과거와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에센셜은 이제 간호사라든가 노동자, 농부, 푸드 프로세서인데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필수적인 일이지만 감염 위험이 좀 따른다는 것들로 분류했고, 그리고 임금 미지급 노동자, 코로나 위기로 이제 레이오프를 당하거나 휴직을 해고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성인 43%가 자신이나 가족 중에서 누군가 일자리 잃거나 임금을 잃었다고 했고, 또한 약 920만 명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이제 의료보험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악의 처를 얘기했던 게 잊혀진 노동자. 그래서 미국인 대부분이 볼 수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감옥에 있거나 서류가 미비한 이민자의 수용소에 있거나 이주민 농장 노동자 캠프에 있거나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구역에 있거나 노숙인 쉼터에 있거나, 이분들은 사회적 거리가 불가능하고 생활도 불가능해서 굉장히 감염 위험이 높다. 근데 이분이 한 얘기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 이거죠. 이런 필수적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임금 미지급 노동자, 안전보다 이 노동자들이 안전보다 조기에 강제로 일터에 복귀하고 잊혀진 노동자들이 그대로 잊혀진다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약간 주제가 여기 생태계라고 했는데 어떤 에코 관점에서 보면 서로 약간 윈윈의 모드로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기술도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해야 됐다는 생각도 좀 드는 시사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킨지라든가 이코노미스트 쪽에서 포스트 코로나 후에 뉴 노멀, 넥스트 노멀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기서 얘기했던 건 앞서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탈중국, 리쇼링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 이후로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 몰린 어떤 서플라이 체인들을 다변할 거다. 그래서 플랜 B를 만들 거다. 삼성도 그렇고 이번에 현대도 그렇고 중국 공장 가는 데도 그렇고 베트남 공장 가는 데도 그렇고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근거리에 뭔가 안전하게 둘 수 있는 것들 하나 좀 두는 게 낫지 않냐라는 게 이제 맥켄지라든가 그런 쪽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리쇼링 등으로 이제 해외 투자가 서로 각국의 FDI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그리고 ICT 기반의 어떤 언택 문화가 성장할 거다. 그래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원격 진료, 온라인 쇼핑, 그리고 언택 마케팅들이 이제 부상할 거라는 게 맥켄지 쪽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집을 기반으로 한 홈 이코노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대들이 바뀌면서 저희 직장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요즘 직장 문화는 가정이 많이 중시하는 것 같아요. 젊은 직장인들은 특히. 근데 이제 앞으로 더욱더 이런 홈 이코노미, 그러니까 배달 음식, 식료품, 온라인 거래 증가, OTT 이런 홈 트레이닝, 그래서 집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이코노미들이 굉장히 성장할 거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비드19는 아시아의 세기가 되는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게 이제 맥켄지 전망을 했는데, 과거 97년 외환위기, 08년 금융위기, 이때 경제위기 때도 다 아시아가 더 빠른 회복을 보였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토대로 했을 때 추정을 했을 때 아시아가 2040년에는 전 세계 소비의 39%, GDP의 52%를 차지할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서로 중국한테 견제를 해도 아시아 쪽에 어떤 헤게모니가 넘어가는 것들은 지금 우리 작금의 상황을 봐도 조금 개연성 있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들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변화 방향하고 여러 가지 얘기 했었는데, 그럼 여기서 어떤 기회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제가 저희 팀원들하고 잠깐 얘기했던 것들을 좀 공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 앞에 얘기했던 게 뉴노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비접촉 거래 일상화, 소비 행태의 변화, 산업 구조 변화. 이게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이게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구조적인 변화냐. 이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리소스를 배분하고 어떻게 고민할 거냐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게 일시적인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축구 경기, 야구 경기 하듯이 저게 없어질 것도 아니고 저런 것들을 공유하거나 기술이 들어가는 거는 맞긴 하는데 저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한테 비즈니스적으로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저희 팀원들하고 해봤고요. 그런 관점에서 잠깐 공유 좀 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 CIO라고 이분들은 인포메이션 쪽에, 정보 분야 쪽에 IT 쪽 총괄하는 책임자들인데 이분들 대상으로 설문을 2번 해봤는데
코비드 한 일주일, 한 1, 2주 상관을 해봤는데, 코비드 되고 나서 어떤 게 가장 임팩트가 있냐, 그러니까, 세일즈라든가, 프로덕션 쪽이 가장 임팩트가 있다. 그리고 IT, 파이낸스 쪽은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세일즈나 프로덕션은 대부분이 다 대면, 대리점, 뭐, 콜센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많이 활용되지만 그래도 많은 것들이 뭐 대면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영향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조사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델리가 실적 발표를 할 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델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팬데믹이 와서 2년에 같이 해당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2개월 사이에 보게 됐다 우리가. 그래서 자기들의 실적은 전혀 나빠지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 성과도 많이 이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팬데믹이 집에 있게 하면서 클라우드 기반의 많은 서비스, 그로서리 앱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클라우드 기반의 뭐 네트워킹, 컨퍼런스 콜, 뭐 아까 팀 얘기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서비스를 많이 하게 하면서 이런 것들의 디지털 활용도, 수용도를 굉장히 높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벤처들 하신 분이 있겠지만 벤처가 처음에는 뭔가 될 것 같다, 아이디어가 좋아서 뭐 될 것 같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데스밸리라는 게 있거든요. 어느 정도 확산을 넘으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서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서 고객을 확산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중독이 되거나 사용에서 습관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패턴에 세뇌가 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저희가 뭐 사실은 사바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을 겪고 왔으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 그런 것들 좀 고민해 봤고 이런 것들은 편리함과 자발적인 것들은 UX 차원도 있고 뭔가 두려움, 강제, 법적인 규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같이 조합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과연 이런 팬데믹이 그런 게 얼마나 임팩트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분야일까라는 것 좀 고민해 봤고요. 여기 1900년도 뉴욕의 핍스 에베뉴라고 합니다. 여기 다 마차들이 있는데 여기 동그랗게 된 게 하나 보이시나요? 이게 뭐가 뜻이나요? 이게 무지로 보이시죠? 마차. 여기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하나가 이렇게 기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자동차가 바퀴가 없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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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은 마차들 사이에서 이 갓길 가까운 데서 이제 차가 하나 굴러가고 있거든요. 규제도 있겠죠, 이때.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겠죠. 속도 규제가 제일 처음에 가장 네네. 심각한 게 네, 빨간 깃발법도 있었고, 여러 가지 레드 플래그도 있었고. 네. 여기 보시면 13년대 똑같은 핍스 에베뉴라고 그럽니다, 여기가. 근데 이제, 여기 다 자동차, 포드 자동차들입니다. 여기 한 대 이제 마차가 갓길에 조금 빗겨 나가서 이렇게 걷고 있죠. 많은 게 변한 거죠, 사실은. 고용도 변하고, 습관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규제도 변하고, 안전도 변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그냥 변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만큼 성능이나 개선들, UX 쪽에 뭔가 변화가 있었고, 뭔가 이 마차를 탄다는 게 쑥스러움이나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인식들도 많이 중독이 됐을 테고,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저가 지금 광화문에 있을 때, 이 메트로 갖고 계속 올라가고 다거나 그런 선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직장에서 지하철 타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메트로가 있었다는 것도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이런 신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렇습니까? 네, 지금 2018년도에 보면 메트로 뭐 신문 보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다 스마트폰 듣고 보고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10년 지났는데요. 뭐 여기도 뭔가 변화가 있었겠죠. 뭔가 UX 창에서나 디바이스 쪽에서. 근데 이제 지금 언택, 컨택 이렇게 하는데 뭐 리모트 워크가 뜬다, 뭐 온라인 에듀, 쇼핑 이것들이 더 가속화돼서 더 잘 돼서 이게 선두주자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것들이 다 죽을 거냐? 백화점, 병원 진료 그냥 가는 거, 공유경제 다 죽을 거냐? 아니면 이게 뭔가 변화를 하면서 다른 여기서도 메인스트림으로 트랜스포메이션하는 것들이 나타나냐? 그래서 서비스 밸류체인을 바꾸고 할 거냐? 저희도 이제 크게 아직까지 거기에 또 깊이 고민을 못한 상황이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분야고. 근데 이제 저희끼리 이제 하는 얘기는 그거죠. 우리가 야근하고 주말에 나와서 고민하면 분명히 한국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직장인들을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뭔가 답을 찾겠죠. 여기서도. 그냥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쪽도. 네, 컨택 쪽도.
뭐 앞에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얘기들 그리고 코로나 후에 어떤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들이었고 간단하게 저희 쪽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픈앱이라는 것들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면동하고 판교 쪽에 개발 공간하고 서버 API 이렇게 해서 5G 테스트라든가 액세스망 테스트라든가 엣지 클라우드라든가 버추얼 뭐 VM, 버추얼 모션 같은 것들 해서 API 통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개발 테스트 공간들 우면동이나 판교 쪽에 그리고 체험 공간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쪽 공간들 아까 이런 보셨지만 이제 이런 앞에 뒤에 좀 여기 있구나. 여기 이제 저희 공간들 와서 하신 분들이 약간 국내에 그래서 뭐 신문에도 많이 났는데 저희들 오신 분들이 한 뭐 외국 뭐 업체부터 아니면 기관부터 아니면 뭐 스웨덴 총리실이나 뭐 해외 뭐 그런 쪽도 해서 468개 기관이 방문하고 있고요. 국내 방문자 수는 이제 1,709명인데 올해는 사실 그 두 개, 코로나 때문에 약간 그 특별한 케이스에서 2개 받았고 거의 이제 저희가 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저희 쪽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저희 쪽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생태계나 5G 기반의 어떤 새로운 서비스나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이 이런 것들을 더 솔루션들을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뭐 그러나 또 그냥 팬데믹에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결국은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차별화된 어떤 고객 경험 그리고 법 규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 오시면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뭐 브로드캐스트라든가 기업 전용 5G라든가 이런 쇼룸에서 이렇게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이제 5G 기반의 인터넷 테스트베드 쪽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외부 오픈 R&D 쪽에 창구 역할을 하고 코프로모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벤처 하신 분이라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오픈앱 쪽에서 좋은 서비스 기술이 있다 그러면 갖고 오셔가지고 KT 내부에 아까 이런 전신 공간에 저희가 전시해 드리고 같이 이제 코 브랜딩, 코 프로모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의사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혹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랩업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통신 속도 여러 가지 서비스 속도들이 많이 진화되고 있고 하면서 뭐 저희가 최근에 이제 뭐 네이버가 이제 시가총액 뭐 4위까지 올라오고 과거에 이제 한국이통이라든가 SK텔레콤도 있고 KT도 1위 한 적도 있긴 한데 시가총액 기업들의 어떤 시가총액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게 그 사회의 어떤 주력 서비스가 되는 과정들이 이 5G 기반으로 아니면 이런 언택트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지 아니면 새로운 산업들이 나와서 이런 서비스들이 주도할지 저희도 상당히 기대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하고 연락해 주시면 같이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